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정연설까지 연기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이 셧다운은 언제쯤 끝날 수 있으라고 보십니까? 네, 셧다운이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만 네. 셧다운을 끝낼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CNN이 소개했습니다. 아하. CNN이 제시한 시나리오들을 차례로 살펴보겠는데요. 네네. 가장 먼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반란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상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 중심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가 자리하고 있고요. 네. 공화당 법안, 민주당 법안. 현재로서는 그 어느 예산안도 법안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제 100표 가운데 60%인 60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공화당은 53석이고요. 그렇죠, 민주당은 그렇죠. 47석이죠. 그래서 단독으로 한다고 해도 공화당은 7표가 모자라고 민주당은 13표가 모자라는데요. 네. 근데 만약에 공화당 의원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그때는 셧다운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아하. CNN은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상원에서 지금 투표가 이제 네.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상원 중에 한 명이 아까 잠시 보니까 뭐 민주당 안을 찬성했다라는 그런 이제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군요. 조금씩 뭐가 이탈표가 나오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제 짧은 산수 실력으로 계산을 좀 해보면 네. 숫자상으로만 본다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좀 나오는 게 법안 통과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CNN은 왜 공화당 의원들이 마음을 바꾸는 것을 꼽은 거예요? 네, CNN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민주당 의원보다는 공화당 의원이 이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힘을 보탤 의원이 생겨날 수 있다고 예상을 한 겁니다. 네. 그 연방 상원은 2년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새로 뽑잖아요. 그리고 그 선거가 내년에 열리고요. 근데 셧다운 사태 때문에 내년 선거에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좀 민주당에 힘을 싣는 그런 표가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탈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그 의원들은 누가 있어요? 네, 3명이 일단 나오는데요. 아하. 알래스카주의 리사 머코스키 의원, 네. 메인주의 수잔 콜리스 의원, 그리고 콜로라도주의 리드 가드너 의원입니다. 근데 머코스키 의원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셧다운 사태를 끝내야 한다라면서 의회 무능력함을 비판했고요. 네. 거기에다 중도주의자고요. 그래서 네.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나 위협을 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나 백악관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콜린스와 가드너 의원도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쪽을 좀 거기에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아하. 근데 아직까지 모두 다 민주당 편에 완전히 선 건 아니고 또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고 있기도 한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들이 민주당 쪽으로 옮긴다고 해도 3명이니까 정족수에 못 미치는 건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그럴 줄 알았으면 그 TV 화면에서 어떤 의원인지 의원. 이름을 좀 글쎄 외워줘야 말이에요. 되는데 네. 그걸 못했네요. 네. 아이 참. 지금 말씀해주신 바대로라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희박한 가능성 빼고 다음 시나리오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공항이 있는데요. 공항들의 업무가 완전히 다 마비돼 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셧다운으로 지금 연방교통안전국 TSA 직원들이 급여 못 받고 일하면서 병가 많이 내고 있다, 이런 보도 계속 나왔는데요. 근데 25일, 그러니까 내일이 바로 연방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일입니다. 그래서 셧다운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 한 2개월 가까이 월급을 못 받아서 네. 연방 공무원들이 반강제적으로 무급 휴가까지 떠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인력 부족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곳은 아무래도 공항이겠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 로컬 뉴스에서는 LA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타격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CNN은 전국 공항들 중에서 LA 국제공항이 가장 눈에 띄게 이 입국 심사 줄이 길어져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고요. 네. 또 마이애미와 볼티모어 공항에선 이미 일부 공항 터미널이 폐쇄됐고요. 애틀란타와 시카고 역시
항공 노선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워싱턴 DC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이나 아니면 뉴욕의 JFK 공항에 좀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질 거라고 CNN은 예상했습니다. 그 두 공항은 정치인들 많이 또 이용하고 네네. 방송인들도 많이 가고 해서 정말 거기에 문제가 생겨난다면 다른 공항들과는 달리 주요 업무 특히 생방송 같은 거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좀 더 넓게 봐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네. 공항에 문제가 생겨난다면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샷다운 사태가 네. 끝날 것이다. 참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웃으면서 저희가 뭐, 말씀드리지만 네. 저는 뭐 어디 지금 항공기 탈 뭐 그런 계획은 없으니까 괜찮습니다만은 네. 오늘 당장이라도 출장 가야 되는 사람들 이거 다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러니까요. 큰일이죠. 예. 예. 근데 이 공항도 공항이지만은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국가 안보에 관한 위협이 있을 경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샷다운 사태를 끝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사실 최악의 경우가 바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건데요. 앞서 TSA 직원들의 여파는 언급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비밀 경호국의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 하하. 그리고 또 다음 주말 슈퍼볼 위켄드잖아요. 근데 거기서 슈퍼볼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또 불편을 겪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누군가가 여기에 이제 앙심을 품고 국가 안보를 침해하거나 아니면 잠재적 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CNN은 내다봤습니다. 그럼 정말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이 될 그렇죠, 텐데요. 그렇죠. 네. 이 같은 비극적 상황이 이어진다면 연방 정부는 즉각적으로 업무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시나리오로 제기되고 있는 게 민주당 하원 의원들의 패닉, 이 공황 상태라는 얘기죠. 네, 이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자신의 정치 생활에 타격이 가해진다면 그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 샷다운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대부분의 정치인들의 걱정이 늘어나겠습니다만 특히 더 우려가 높아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하원 의원 가운데 네. 2016년 선거 때 처음으로 하원 의원이 된 사람들 모두 23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낸시 펠로시 의원과 이 23명이 셧다운 사태로 인해서 받는 여파가 영향이 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2016년이나 2018년 아니에요? 아닙니다. 2016년 18년이죠. 16년 선거 때 처음으로 예, 의원이 된 사람. 2016년 때 처음으로 된 사람? 네. 아니 2018년이죠. 왜냐하면 지난해 선거에서 이제 하원 의원이 된 사람들이 지금 이번 선거에서 그거 네.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16년으로 예. 봤는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만약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좀 그 여파가 좀 같지 않을 거라는 건데 그게 왜냐면 네. 여론조사를 보면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때문에 이렇게 셧다운 사태가 길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여론도 많지만 일부는 민주당을 그렇죠, 지적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되는데 이제 신임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재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네, 네. 또 CNN은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기 시작한다면 상원을 통과한 공화당 예산안이 하원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봤고요. 다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너무나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네. 지금 같은 시기에 변화를 좀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했습니다. 네,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것도 시나리오에 포함이 돼 있다면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면 모든 게 바로 끝나버립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면 의회 승인 없이 멕시코 국경 장벽을 건설할 수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제 의회에 배정된 군사 자금에서 50억 달러를 빼내서 국경 장벽 건설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쪽이 양보 안 하면 그렇게 비상사태 선포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었죠. 네. 다만 의회를 피하는 목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것은 네. 사실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어도 이렇게 갑자기 비상사태 선포하진 않을 것으로 그런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까지 선포를 한다면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얘긴데요. 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내세운 자신의 의견을 좀 포기를 할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겁니까? 네. 아하.
트럼프 대통령의 포기 선언이 네. 이번에 CNN이 그 소개한 6가지 시나리오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네. 있었군요. 네. 그래서 지금 야.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인데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예산을 포기한다면 셧다운 사태가 그 순간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CNN은 물론 지금은 강경한 태도 보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포기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전했고요. 네. 여기에 이유로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하다 보니까 벌써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본인 알 테고 분명히 그런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성격상 가만히 두고 보진 않을 것이란 관측인데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과 모욕에 취약해서 또 개인적으로 펠로시 의장에게 적개심을 갖고 있어서 물론 이런 점을 또 고려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포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그런 네. 전망까지 나오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이 개인 감정이 자꾸 개입이 되면 이게 참 걱정인데. 그러니까요. 아까도 보니까 네. 펠로시 의장 나와서 뭐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절대 안 물러서겠다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큰일이에요. 네. 네. 그저 두 분 싸움에 그저 중간에 있는 우리만 지금 힘든 게 아닌가. 고래 싸움에 그렇습니다. 새우 좀 그런 생각이 터지고 있는 들기도 거예요. 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